요새는 마스크 구하기가 좀 편해졌나? 어떤가 모르겠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전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괜찮죠? 자, 그럼 봐봐. 같은 문자가 두 개 있어. 그럼 걔네끼리 배열하는 방법만큼 중복되는 거잖아, 맞지? 즉, 두 개가 있으면은 두 가지로 센 건데 중복이니까 2팩으로 나눈다 이겁니다, 맞죠? 즉, 두 가지가 그냥 중복되는 한 가지다 이거야, 맞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특정한 것들의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도 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하고 동일하게 풀거든? 자, 요것도 하나 잘 봤네. A, B, C, D. 이렇게 서로 다른 4개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맞습니까? 어떤 단서 조항이 붙어 있냐면, A가 C보다 반드시 앞에 나오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다. 다시. A가 누구보다? C보다. 이렇게 특정한 두 개의 배열 순서를 정해놨을 때를 물어본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잘 봐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B하고 D를 뒤에다 박아놓고 A하고 C를 앞에다 배열하는 방법은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고, 아니면 B하고 D를 뒤에 박아놓은 상태에서 얘네 두 개를 바꿔서 CA다 이렇게 배열할 수도 있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 중에 뒤에 두 자리에 B, D를 박아놓고 배열하는 방법은 이렇게 몇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나오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A가 반드시 누구보다? C보다 앞에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지? 그러면 이런 배열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러면 두 가지인데 이 배열 방법을 문제에서 삭제시켜 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의 배열만 나온다는 겁니다. 맞지? 그럼 아까 경우랑 생각해봐. 아까 경우는 두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위에랑 아래랑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한 가지였어. 맞습니까? 얘는 두 가지가 나오긴 하지만 문제에서 요 뒤의 경우는 나오면 안 된다고 삭제시켜줘서 한 가지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한 것들끼리 순서를 정해주면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삭제해서 한 가지나 두 개가 똑같은 경우도 중복돼서 한 가지나 결과가 한 가지인 건 마찬가지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애들끼리 순서를 정해주면 두 문자를 그냥 같은 문자로 생각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면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A하고 C하고 순서를 정해주면 A랑 C랑 그냥 똑같은 한 문자인 A로 보시고 좀 전에 계산한 것처럼 몇 팩을 해. 그 다음에 몇 팩으로 나눠. 2팩으로 나누면 어쨌든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여기까지 됐어요? 찌민이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계산하듯이 특정한 것들의 배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그 특정한 애들끼리 한 문자로 그냥 봐버리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가포순으로 똑같이 풀어버리면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개념은 심플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잠깐 봐봐. 집중. 잠깐 보세요. 이제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해볼 테니까 여기까지 일단 됐을 거고. 집중! 다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요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하고 물어보시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단 몇 팩 하고. 몇 팩 몇 팩? 3팩하고 몇 팩? 2팩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 다음에 잘 봐. 이제 문자가 두 개만 있을 때 해보겠습니다. 요때 이제 조합을 좀 같이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따가 최단거리를 할까? 일단 요건 어떻게 되지? 몇 팩이야? 몇 팩 몇 팩으로 나눠? 이렇게 나누죠? 이따가 최단거리 할 때 설명해도 되는데 요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가장 대표적인 얘가 최단거리 구하는 건데 자, 같은 문자가 두 개만 이렇게 있을 때 요럴 땐 이걸 조합을 좀 이용해서 하셔도 괜찮거든? 자, 보세요. 팩팩분의 누구야? 팩이지. 다시 팩팩분의 누구라고? 팩. 그럼 요거는 무슨 계산으로 바뀔 수 있다? C로 바뀔 수 있다 그랬지 아까. 얘는 어떻게 바뀔 수 있어? 5C 얼마? 2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C 얼마로? 3으로도 할 수 있다. 지금 무슨 뜻이냐? 5개를 배열하는데요. 만약에 5C 3으로 생각하면 무슨 뜻이냐면 A라는 게 똑같은 게 몇 개 있어? 3개 있죠.
그럼 5개를 배열하니까 자리가 몇 개 있을 텐데 5개 있을 텐데 맞습니까? 요 서로 다른 5개의 자리 중에서 요 A라는 애가 들어갈 세 자리를 이렇게 정해주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몇 자리 있어? 5자리에서 요 A가 들어갈 몇 자리를 정해줘. 세 자리를 선택해주는 거야. 그게 누구야? 5C3이라고. 그럼 그 선택한 세 자리에 누가 들어가? A가 들어갈 거 아니냐고. 어차피 똑같은 A이기 때문에 얘네끼리 자리가 바뀌어도 다 마찬가지지?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A를 세 자리 넣게 되면 남아있는 두 자리에는 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B가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이렇게 생각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5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 A라는 애가 들어갈 세 자리를 선택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없다고. 그럼 5C3이겠죠. 그럼 그 선택한 세 자리에 누가 들어가? A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남아있는 자리에 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 B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이놈을 컨비네이션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OC는 뭐겠어요?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몇 자리를 뽑아서 B를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은 자리에 그냥 A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표현되는 게 나오면 그걸 요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합하고도 관련이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까지도 좀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럼 이제 뭐 개념 설명은 이 정도 하면은 그죠? 뭐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이 앞쪽은 고3 애들도 뭐 이 정도 하시면 이제 바로 문제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몇 번을 좀 보시냐면은 34번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문제수가 좀 많으니까 같이 좀 풀면서 좀 정리를 좀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제 그죠? 뒷부분 끊긴 거 이거 좀 올려줄 테니까 잘 좀 들어보세요. 자, 34번부터 갑니다. 학교 주변에 수학학원 몇 개? 3개하고 영어학원 몇 개? 4개가 있는데 5명의 학생이 수학학원도 한 곳을 선택해야 되고 맞죠? 영어학원도 한 곳 선택하는 경우의 수 물어보잖아. 그럼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다? 애들이 수학하고 영어를 같이 다 선택을 하셔야 돼. 맞죠? 그럼 수학학원 선택하는 경우부터 좀 보여볼게요. 수학학원 애들은 몇 명 있어? A, B, C, D 5명 있고요. 그 다음에 학원은 3개 있잖아. 그지? 네.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나? 이런 중에서 수학? 수학 있고요. 수익 있고요. 입실로는 그냥 하나 끊읍시다. 그죠? 이렇게 3개 아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5명의 학원 선택하는데 A가 선택할 수 있는 학원 몇 종류 있어? 3개. 그러니까 3가지. 그러면 A가 입시론을 선택했어. 그죠? 유튜브 찍고 있으니까 또 따라만 하면 안 되겠지. 자, 입시론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러면 A가 입시론을 선택했다고 해서 B가 입시론을 선택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되죠? 뭐 학원에 학생 한 명씩 다닐 수는 없잖아. 그죠? 중복해서 될 수 있다. 그럼 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3개. 그러니까 당연히 3이 몇 번 곱해지겠어요? 아니요. 중복 승렬을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는 게 제일 편하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얘는 3의 몇 제곱 나와? 5제곱. 그럼 이들은 운명이 천재니까 3의 5제곱만큼 수학학원을 다 선택하게 한 후에 영어학원도 같이 선택해야 최종 목표가 달성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곱하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영어학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3개. 그렇지. 4의 5제곱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수가 똑같이 오니까 12의 5제곱이다. 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입실론이 인지도가 어떻게 되냐? 수이랑 수화나 뭐 이런 데보다 인지도가 더 니들 사이에 높나요? 낮나요? 내가 이쪽에 다 아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죠? 가끔가다 만나서 뭐 술도 한잔 하고 하는데 그죠? 우리 학원 쳐주지도 않던데? 여기 다니는 선생님들이 우리 학원 쳐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는 뭐 별로 관심은 없다 막 그죠? 인지도가 어떻게 되나 모르겠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37번 같은 거 하나 쓸게요. 37번 한번 보세요. 다운님이죠? 네. 다운님인데요.
아,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죠? 자꾸 까먹네. 아, 선영이 이현이 맞죠? 선영이 이현이. 됐습니다. 37번 보세요. 세 개의 숫자 4, 5, 8이 있습니다. 중복해서 네 자리 자연수 만들 때 반드시 5를 포함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단서 조항이 붙는다고 아시겠어요? 그럼 일단 몇 자리 만들어? 네 자리 만드는데 숫자는 누구누구 있어? 4, 5, 8. 4, 5, 8, 그죠? 이런 게 3개 있고 그럼 중복해서 들어가잖아, 맞습니까? 근데 누구를 반드시 포함하게끔 해야 된대요. 5. 그럼 문제의 뜻 그대로 풀려면 어떻게 푸셔야 돼? 배열하는데 5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5가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몇 개 들어갈 수도 있어. 4개. 2개 들어갈 수도 있고 3개 들어갈 수도 있고 4개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그럼 5가 한 번 들어갈 때는 5가 맨 앞에 들어가냐 두 번째 들어가냐 따지셔야 되고 5가 두 번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들어가냐 뭐 이렇게 들어가냐 뭐 다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그럼 하기 싫어. 아시겠어요? 그럼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하기 싫어지면 그렇지. 반드시 누구로 간다? 여사건으로 가는 거예요. 주로 여사건으로 풀라라는 힌트를 주는 멘트들이 뭐가 있다 그랬지? 지난 시간에? 그렇지. 적어도라는 말이나 또 원모 이상, 원모 이하 그 다음에 뭐뭐 하지 않을 때, 그죠? 뭐 이런 멘트들이 들어가면 대표적으로 여사건으로 푸는 거야. 근데 그런 멘트가 없더라도, 그죠? 유리하고 문경이 유리하고, 그죠? 이런 멘트들이 없더라도 방금처럼 그 경우를 직접적으로 풀 때 너무나 경우들이 다양하게 나와서, 그죠? 예를 들면 하기 싫어지면 맞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여사건으로 가시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이놈의 여사건은 뭐죠? 5를 포함하지? 않을 때입니다. 별거 아닌데 그냥 설명만 좀 정확하게 하는 건데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나와? 전체 경우의 수는 3은 그렇지. 여기에 3가지, 여기에 3가지니까 3의 몇이고 그럼 마이너스 반대 사건은 뭐다? 5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라고 맞습니까? 그럼 5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니까 배열을 할 때 5라는 빼고 하면 되잖아. 됐어? 그럼 각 자리마다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씩 가능한 거야? 2개씩. 그러니까 여기는 2에 몇 제곱 나오겠어? 4제곱 나오겠죠.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가볼게요. 41, 뭐 42, 두 개를 좀 연달아 풀어볼까? 41번 좀 보세요. 41번. 니네 이 교재가요, 좀 만만하지가 않아. 뒤에 이제 실전 문제 같은 거는 어려운 게 상당수 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신 풀어드는 걸 좀 겸손하게 잘 들어주셔야 돼요. 41번. 1, 2, 3, 4, 5 몇 개 있습니까? 5개 중에서 서로 다른 몇 개의 숫자를 그 다음 밑줄죠. 모두 사용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말 배우는 게 어렵다는 게 괜히 어려운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모두 영어로 하면 파라타는 뭘로 끝이에요? 블루로 끝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파라타도 있고 뭐 푸르스름하다도 있고 그죠? 뭐 푸르딩딩하다도 있고 그죠? 말이 되게 많다고.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국어 배우는 거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자, 갑니다. 41번. 두 개의 숫자를요 모두 사용한다라는 단서 조항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자리 비밀번호 만든대요? 4자리 만드는데 만들 수 있는 비밀번호는 총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맞지? 그럼 일단 니들이 해야 될 일은 뭐야? 숫자가 몇 개 있는데? 5개 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사용한대? 2개만 사용해서 몇 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대? 4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다라고 했으니까 니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야? 이거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사용해야 될 몇 개를 2개를 일단 뽑으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OC2라는 조합의 개념이 일단 사용이 되셔야 됩니다. 일단 뽑아놓고 배열하는 방법은 나중에 따지셔야 되니까 아시겠어요? 일단 뽑아놓자고. 그래서 당연히 고1 때 배웠던 개념들은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OC2까지 하시고 그럼 이제 항상 주체적으로 설정을 하라고 그랬잖아. 다운아 맞죠? 네. 그래서
2하고 5를 뽑았다고 칩시다. 선영이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선생님 조카 동생 이름이 선영이잖아. 똑같네 이름이. TMI인가요? 자, 2하고 5입니다. 그냥 갈게요. 네. 너무 많은 정보를 그냥 쓸데없는 자 갑니다. 그래서 2하고 5를 뽑았다고 구체적으로 항상 설정을 하라고 했잖아. 그럼 이 2하고 5만 사용해서 여기다 배열을 해야지. 네. 근데 모두 사용하라는 단서 조항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럼 어쨌든 여기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2 아니면 누구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2의 몇 제곱이 나와? 네. 4제곱이 나올 텐데 이렇게 쓰시면 틀린다고 그지? 네. 왜 틀려? 하나. 여기의 경우 중에 그렇지 한 종류로만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야. 2도 있고 누구? 5도 있단 말이지. 걔네는 두 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좀 조심해서 여기다 빼기 얼마? 2를 해서 곱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OC는 그냥 얼마라고 외우기 쓰라 했지? 10이라고 외우라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10 곱하기 14니까 답은 14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그 다음 42번. 다음 시간이 고비야. 중복조합이 2학년기까지 시험범위 들어간다고 쳤을 때 중복조합이 좀 고비입니다. 여기까지는 좀 편안하게 가자고. 자, 42번 보세요. 0, 1, 2, 3, 4라는 5개의 숫자 중에서 42번 0, 1, 2, 3, 4 이렇게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당연히 밑줄 쳐야 되고 몇 자리 비밀번호를 만든대요? 4자리 비밀번호야. 4자리 수가 아니라 4자리 비밀번호이기 때문에 이걸 시켰을 때 제일 먼저 그죠?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 맨 앞에 0이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해서 푸시면 틀려. 4자리 수는 앞에가 0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4자리 비밀번호는 니네 그 집에 있는 비밀번호에 누를 때 0으로 시작하는 비밀번호 만들어도 되잖아. 0, 1, 3, 4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비밀번호는 앞에 0이 일단 들어가도 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같은 숫자가 연속해서 몇 번 이상 나오면 안 된대. 3번 이상? 역시나 밑줄. 연속해서 몇 번 이상? 3번 이상 나오면 안 된대. 맞습니까? 그러면은 뭐뭐 이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또는 뭐뭐 하지 않을 때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다고 봐도 되죠. 이런 거는 뭘로 푸시는 게 좋아? 여사건으로 푸시는 게 좋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무슨 경우에서 전체 경우에서 반대 사건인 여사건의 경우를 빼셔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반대 사건은 뭐예요? 어떤 숫자가 연속해서 몇 번 이상, 3번 이상 나오면 안 되잖아. 그럼 그놈의 반대는 어떤 숫자가 3번 이상 연속해서 나와달라는 얘기라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사건에는 어떤 경우가 포함되어 있어요? 연속해서 몇 번 나올 때라. 연속해서 몇 번 나올 때. 요게 반대 사건이니까. 5번 아니야. 4번 없어. 그죠? 네. 흥분하지 마. 이거 빼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빼면 돼요. 출발하겠습니다. 그죠? 나도 머리를 좀 길러볼까? 쪽 수업을 하기 싫어가지고. 이상하게 화통하면 하기 싫어. 자, 갑니다. 전체 경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일단 전체 경우에서는 5의 몇 제곱? 4제곱 나오는 거 이제 특별하게 언급 안 해도 되겠죠? 그거를 뭐 그죠? 5 파이 4 막 이렇게 써서 하지 말라고 하시겠어요? 그냥 가란 말이야. 그 다음 빼기 마이너스. 연속해서 몇 번 나오는 경우? 3번 나오는 경우랑 4번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계산하는 게 4번 나오는 경우가 쉬우니까 4번 나오는 경우부터 할게요. 연속해서 어떤 숫자가 4번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똑같은 숫자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니들은 무슨 생각만 하시면 돼요? 이 중에서 어떤 숫자 하나를 쫙 넣을 건지 결정하시면 되잖아. 0을 선택하면 0, 0, 0, 0 1을 선택하면 1, 1, 1, 1 들어갈 테니까 몇 가지야? 단순하게 5가지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연속해서 몇 번 나와야 돼? 어떤 숫자가? 3번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이 4칸 중에 3칸은 똑같은 숫자, 나머지 하나가 다른 숫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니들이 일단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 2개 뽑아야지? 여기 숫자 2개밖에 안 쓰겠다는 얘기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저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
두 개를 뽑아. 그리고 그 두 개 뽑은 걸 배열하는 경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항상 구체적으로 설정하라 그랬죠? 1하고 4를 뽑았다고 치라고.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무슨 생각 하셔야 돼? 1하고 4를 이용해서 여기다 배열을 해야 되는데 어떤 숫자 하나가 몇 번 들어가야 돼? 3번 연속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 연속이라는 말을 또 잘 기억하셔야 돼. 1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연속해서 3번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일단 결정합시다. 1로 3번 연속해서 넣을지 4로 연속해서 3번 넣을지 결정해야 되니까 1하고 4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그러니까 다시 몇 가지 방법이 들어가? 두 가지 방법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래서 구체적으로 1이라는 애를 3번 쓰기로 정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1 3개에다가 4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연속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거를 배열하는 가포순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연속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1 3개를 연속해서 배열하는 방법은 어떤 경우들이 있어? 111 4가 하나 있고 아니면 4 111 해서 몇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다시 곱하기 얼마? 2가 이렇게 들어가시게 돼요. 잘 나가다가 연속해서 3번 나오는 거에다가 그죠? 초점을 못 맞춰서 그냥 이거를 배열하는 경우로 해서 얘네 뿌리는 방법을 4가지로 하시면 큰일 난다고 아시겠죠? 2가지입니다.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44하고 47하고 좀 풀어보자. 44하고 47 풀고 이제 문제를 좀 쭉쭉쭉쭉 나눠볼게요. 니들은 좀 많이 풀어주세요. 자, 44번 문제 읽어봐 한번. 44번 1, 2, 3, 4, 5, 6, 7, 8 1에서 8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자리 수를 만드는데죠? 3자리 수를 만드는데 단서 조항이 나와 있네. 가 보시면 각 자리 숫자의 합이 누구래요? 짝수. 그러니까 3자리 수를 만들 건데 100의 자리에 들어가는 수를 내가 편의상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한다면 그 세 수를 더해서 맞죠? 누가 나와야 돼 결론이? 짝수가 나와야 된다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고요. 나 조건에 보시면 무슨 말이 나와 있어요? 짝수는 뭐가 가능하대? 중복이 가능하고 홀수는 중복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서 조항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풀기 싫죠? 근데 그냥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일단은 니들이 무슨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일단 무슨 생각 하셔야 돼? 세 수를 다 더해서 누가 나와야 돼? 니들이 제일 먼저 무슨 생각 하셔야 돼? 어떻게 세 수를 더해야 짝수가 나올 거야 생각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건 순열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고 길 가는 한 중학생한테 물어보면 걔가 얘기할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어떤 경우가 첫 번째 가능해요? 둘 다 나왔네요. 자, 짝짝짝이어도 되고요. 맞습니까? 두 번째는 누구여도 돼요? 홀수 2개에다가 짝수 1번이면 된다라고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건 순열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고 그냥 니들이 이런 경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2가지 경우가 결정이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따져보겠다는 얘기지. 그럼 일단은 짝짝짝이니까 짝수가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잖아. 근데 짝수는 뭐 있어? 2, 4, 6, 8 이렇게 4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중에서 짝수를 3개 뽑아서 배열을 하면 되는데 나 조건에서 짝수는 뭐가 가능하대? 중복이 가능하대. 즉, 3자리 수를 만들 건데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은 이렇게 4개가 있는 거고 요 중에서 갖다가 쓰시면 되는데 뭐가 가능하다고? 중복이 가능하다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 가능해? 4개. 여기도 몇 개? 4개. 여기도 몇 개? 4개니까 요 첫 번째 짝짝짝이 중복 순열의 개념이 돼서 4의 몇 제곱개? 세제곱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이리로 갑시다. 그럼 일단 배열하는 건 둘째 치고 배열을 하려면 홀수 2개랑 짝수 하나가 필요하잖아. 그럼 홀수는 몇 개 있죠? 1, 3, 5, 7 4개 있죠? 그 중에 우리는 몇 개가 필요해?
당연히 중복이 안 되니까 서로 다른 두 홀수가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4개 중에서 몇 개를 좀 뽑아놔. 2개를 좀 뽑아놓자는 얘기지. 42까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1하고 7을 뽑았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이제 누가 하나 필요해? 짝수가 하나 필요한데 짝수는 요 4개 중에서 하나를 뽑으셔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짝수 뽑는 방법이 또 누구야? 4씨? 이게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4라는 짝수를 뽑았다고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여기 배열하는 방법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배열을 하려고 보니까 서로 다른 세 수지? 그럼 서로 다른 세 수를 서로 다른 세 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몇 배? 이렇게 들어가서 이때도 상황 종료, 이때도 상황 종료 두 개를 뭐 해주시면 돼? 더해 주시면 된다. 괜찮아요, 선생님? 그죠? 미연이가 하모야 대답을 엄청 잘해주는구나. 담임쌤이 누구죠? 담임쌤이 엄청 좋아하겠네? 대답을 많이 해줘가지고. 지금 되죠? 쌤, 잠깐 데스크가서 약 받아도 돼요? 왜? 어디 아파? 그대요. 얼른 가세요, 아파도. 그리고 뭐 선은 좀 조심해. 네. 다음 주에 코로나는 아니지? 너 코로나면 여기 뿐만 아니라 우성 프라자가 다 닫아요, 그죠? 네. 자, 다음 연습 때 빨리 하자. 자, 거기 47번 보세요. 47번. 47번 좀 갈게요. 집중. 4개의 숫자 1, 2, 3, 4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복 당연히 밑줄 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몇 자릿수를 만들어요? 3자릿수를 만드는데 누구보다 좀 컸으면 좋겠대? 223보다 아니다. 223보다 무슨 수? 큰 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지금 이 숫자들을 이용해서 중복해서 3자릿수 만들 때 얘보다 큰 게 많아? 아니면 직접 구하고자 하는 요놈보다 큰 게 개수가 많아요? 작은 게 개수가 많아요? 큰 게 직접 구하는 게 개수가 많지. 앞에가 2일 때도 있고 3일 때도 있고 4일 때도 있으니까. 얘보다 작을 때는 앞에가 1일 때하고 누구일 때? 2일 때 중에서 얘보다 작은 거 몇 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역시나 직접 세는 게 편해? 전체에서 빼는 게 편해? 전체에서 빼는 게 편하다고 아시겠어요? 직접 구하는 게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여사건을 자꾸 틀려. 아, 다음이 빨리 와야 되는데. 223보다 크다의 반대 사건은 뭐야? 그렇지, 이하죠. 보통 작다라고 한단 말이야. 같거나 작다, 아시겠어요? 이놈의 여사건은 누구다? 여사건은 같거나 작답니다. 작은 경우만 세시면 답이 틀린다고. 같은 경우까지 세셔야 돼요. 다음 전체 경우의 수는 어렵지 않잖아. 전체 경우의 수는 다문아 빨리 와라. 어떻게 돼요? 4가지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4에 몇 제곱개? 3제곱개. 거기서 이제 빼야 돼. 여사건은 같거나 작은 경우니까 여사건은 이렇게 할게요. 내가 맨 앞자리가 1로 시작하는 경우 무조건 얘보다 작으니까 개수세서 빼시면 되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누구? 2로 시작하는 경우 중에서도 얘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가 있겠죠? 세서 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앞에가 1로 출발하니까 무조건 뒤에가 어떻게 배열이 되든 얘보다 작잖아. 맞지?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몇 개씩 가능해요? 4개씩 가능하니까 4에 몇 개? 제곱개를 이렇게 했잖아. 다음에 어서오세요. 예, 진짜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기 들으면 그냥 뭔 말인지 알 거예요. 갑니다. 자, 2로 시작하는데 225, 3보다 같거나 작은 경우 찾아야 돼. 맨 앞에가 누구로 출발할 때? 1로 출발할 때. 그럼 2, 1 중복을 하락하니까 2, 1, 1이 제일 작아. 맞지? 그 다음 2, 1, 2, 2, 1, 3, 2, 1, 4까지는 일단 무조건 얘보다 작겠죠. 그 다음에 이제 2,
2 제일 작은 애 누구야? 1. 그다음 2, 2. 그다음 2 얼마? 3까지 같은 것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직접 노가다스럽게 따질 거는 따지는 거라고. 그럼 여기 7개, 이거 16개 더해서 빼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걸 좀 품격 있는 말로 사전식 배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사전식 배열이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순열의 함수의 개수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중복 조합을 다 배우고 하는 게 좋긴 한데 일단 거기 잠깐 타이틀로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함수의 개수 그죠? 니네 솔직히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언제 했어? 고1 때 함수 배울 때 했단 말이야. 맞지? 간단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쭉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A라는 정의역이죠? 정의역에 뭐 1, 2, 3, 4가 들어가 있고요. B라는 정의역에 뭐 5, 6, 7, 8, 9라는 뭐 공역에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있어요. 여기로 가는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함수의 개수를 물어보네요. 함수의 개수라는 얘기는 그냥 총 개수라는 얘기야. 함수를 만들 때 뭐 1대1 함수도 있고 뭐 상수 함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 그런 종류 불문하시고 이 상태에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그냥 총 몇 개냐 싹 다 구해봐라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함수의 정의가 뭐죠? 정의역에 있는 애가 공역에 있는 애를 딱 한 번씩만 선택해주면 된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1이라는 애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5라는 애를 선택했다고 치면 이 2라는 애가 선택할 때도 얘하고 중복돼도 괜찮죠? 얘 받는 애는 여러 번 받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몇 가지야? 5개. 그럼 총 5를 몇 번 곱하게 돼요? 즉, 이 계산 방법이 우리가 방금 배운 거야. 중복? 순열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굳이 공식화 시켜서 좀 쓰면 이렇게 써주시면 좋아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의 지수에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를 올려서 만든다. 뭐 이렇게 공식처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식이라고 하기도 좀 쑥스러운데 5가 공역의 원소의 개수 5개, 여기 1, 2, 3, 4, 4개죠? 그게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다 이거야. 여기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가 선택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5라는 애가 중복돼서 여러 번 선택될 수도 있죠. 이해돼요?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1대1 함수의 개수를 좀 구할 거야. 지금 같은 경우는 정의역이랑 공역이랑 원소의 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1대1 대응은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1대1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니들 특별히 1대1 대응이라는 함수는 고1 때 배우지만 항상 어떤 함수를 갖죠? 그렇지. 역함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이라는 말 대신에 역함수를 갖도록 뭐 이런 말도 씁니다. 그죠? 맨날 나오는 거니까. 그럼 어쨌든 여기 1대1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들어가요? 일단은 1이라는 애가 먼저 선택을 한다고 치면 몇 가지가 가능해? 그럼 1이 예를 들어서 5를 선택해. 그 다음에 2가 선택할 때는 5를 빼고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개수가 줍니다. 맞지? 그래서 이때 계산하는 방법은 1은 5개지만 그 다음에는 몇 개? 그 다음에는 3개, 그 다음에는 몇 개? 2개까지 종류가 줄겠지. 그럼 이 계산 방법이 뭐죠? 신뢰가 안 된다면? 5P4란 말이야. 맞습니까? 여기까지 됐어? 5부터 해서 숫자 4개 곱하는 거야. 지은이 괜찮니?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또 역시나 공식화 시키시면 앞에가 공역이고 뒤에가 누구야? 정의역이지. 그러니까 얘 공식화 시키면 뭐라고 쓸 수 있다? 공역 퍼뮤테이션 누구다? 정의역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개수들을 집어넣으시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다운아. 네. 그 뒤에 지은이가 빠르겠다. 지은이 그 뒤에 맨 오른쪽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기 지금 특별히 많이 추우신 분은 없죠? 네, 에어컨 잠깐만 좀 틀었다 끕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갈게요. 이제는 뭐가 있냐면 이런 멘트가 들어가. x1보다 x2가 크면 fx1이랑 fx2를 비교했을 때 뭐 얘가 크다. 이런 이제 뭐 조건식이 들어가 있는 함수에게서 찾을 때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부등호가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 이렇게 위에 걸로 해석하면 이 함수가 어떤 함수라는 얘기지? 증가 함수라는 얘기죠.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는 얘기니까. 그럼 부등호가 바뀌면 감소죠. 근데 어쨌든 증가든 감소든 y 값들의 크기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요런 누구? 증가나 누구? 감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애들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조합이에요. 조합. 무슨 얘기냐면 집중. 일단 얘네들이 선택하는 y값들이 있을 텐데 y값들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y값이 중복돼서 나올 수는 없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서로 다른 4개가 있으면 얘네가 선택하는 y도 반드시 서로 다른 4개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요 5개 중에서 잘 들으세요. 내가 이런 식으로 4개를 선택했다고 쳐봐. 그러면 요 1, 2, 3, 4가 여기 5, 6, 7, 9, 8, 9한테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밖에 안 나와? 한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맞지? 왜? 커지면 커질수록 걔네가 주는 화살표도 점점 어때야 돼? 커지거나 작아져야 되니까 크기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5, 6, 8, 9에 1, 2, 3, 4를 배열하는 방법은 1이 제일 작으니까 얘가 제일 작은 값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요놈, 그 다음에 요놈, 그 다음에 요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즉! 공역의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4개를 뽑아 놓기만 하면 정역의 애들이 화살표를 쏘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 한 가지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뽑아 놓기만 하면 배열이 저절로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배열하는 방법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즉! 그래서 5개 중에서 몇 개만 뽑으면 끝나? 4개만 뽑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항상 앞에 있는 게 공역이 아시겠어요? 누구라고? 공역. 그래서 공역 컴비네이션 누구? 정의 여기다 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요 3가지를 조금 봐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중복조합 배우면 하나 더 나가야 되는데 여기 앞에 이런 식으로 실려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까지만 일단 좀 봐드렸습니다. 유리하고 문경이하고 유림이 괜찮지? 이렇게 좀 정리합시다. 그 다음에 얼굴 까먹었다. 이제 언제까지 라이브 들을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냥 53번을 하나 정도 풀고 넘어갈게요. 53번. 53번 갑니다. 집합이 A가 0, 1, 2, 3을 원소로 갖고 있는데 A에서 A로의 함수야. A에서 A로의 함수라는 얘기는 뭐야? 정역도 0, 1, 2, 3이라는 얘기고 공역도 똑같은 누구라는 얘기야? 0, 1, 2, 3이어서 A에서 A로 가는 함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리고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이 정도는 좀 함수의 개수 물어보는 것 중에서 좀 심플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함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항상 푸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어요? 그림을 그려놓고. 자, 그럼 거기 단서 조항이 이렇게 붙어있네. 뭐라고 붙어있냐면 F2랑 누구랑 F3이랑 곱해서 누가 나오면 안 된대. 0이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시겠어요? 그럼 요런 걸 만족하는 이 함수의 개수를 찾아봐라 이거죠? 이거는 뭐 여사건으로 풀 수도 있는데 뒤에 나오는 문제로 좀 대체하기로 하고, 얘 같은 경우는 뭐 직접 풀면 어떻게 풀 수 있어요? F2랑 F3이랑 곱해서 0이 아니라는 얘기는 2라는 애가 화살표를 쏠 때 0한테 쏘면 안 된다는 얘기고 3이라는 애도 화살표를 쏠 때 0한테 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냥 직접 풀 거야 이거는 다이렉트로. 그럼 2라는 애가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뭐야? 항상 단서 조항이 나와 있으면 단서 조항부터 처리를 하는 거잖아. 다음이 좀 괜찮아 이제? 보세요. 2가 보낼 수 있는 방법은 0 빼고 가야 되니까 몇 가지가 가능해? 3가지. 그래서 2라는 애가 1로 갔다고 구체적으로 설정합시다. 그럼 3이 보낼 수 있는 방법도 몇 가지예요? 3가지.
가지니까 3은 3한테 보냈다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단서 조항이 처리가 끝났잖아. 그럼 이제 나머지 0하고 1은 지 마음대로 가면 되는 거지. 0이 갈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1이 갈 수 있는 거 4가지니까 4에 놓고 제곱을 곱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풀어버리시면 돼요. 내가 다른 반들이 여사건으로 좀 풀어줬거든요. 뒤에 문제랑 좀 이렇게 일관성을 갖게끔 하려고. 근데 일단 이렇게 풀고 뒤에 거를 좀 이제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럼 이제 뒤에 문제로 가시면 이제 가포순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그냥 워밍업 차원에서 그죠? 이 정도는 문제를 할 수 있겠지. 그냥 넘어가서 뭘 좀 보냐면 58번을 완별을 하나 치세요. 58번. 58번을 좀 완별을 하나 쳐. 이건 실제로 학교에서도 기출이 좀 여러 번 된 거야. 문자가 뭐뭐 있죠? A, 그 다음에 BB, BB, 그 다음에 누구? C1, C2, 뭐 이렇게 7개의 숫자가 있는데 이거를 일렬로 배열할 건데 A끼리 또는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거기 또는에다 밑줄 쳐. A끼리 또는 B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물어본다고. 이거 왜 별표치라고 그랬냐면은 그 경우의 수 구할 때 있잖아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지금 또 끄면은 기껏 입었는데 왜 또 끄냐고 또 뭐라 하겠지? 에어컨처럼 추워서 좀 입고 있는데 그죠? 내가 지금 바로 꺼버리는데 1분만 이따 끌게요. 자 갑니다. 자 봐봐요. 자 A끼리 또는 B끼리인데 니들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개념이 경우의 수에서 조금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좀 잘 보셔야 돼요. 얘는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실례가 안 된다면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단 말이야. 맞지? 왜냐면 A에 들어가 있어도 좋고 또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도 좋아. B에 들어가 있어도 좋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가 중복돼서 2번 들어간다고. 맞지? 그러니까 한 번 뭐 해주는 거야? 빼준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개념은 다 알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합집합을 의미하는 멘트가 A 또는 누구였어? B였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멘트가 등장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아. 접목이 됩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A끼리 또는 B끼리 이웃하는 누굴 물어본다? 경우의 수를 물어보잖아. 맞지? 그럼 일단은 A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A끼리 이웃하려면 A끼리 누구에다 싸버려? 보따리로 싸서 보따리 하나로 취급하면 되잖아. 그럼 보따리 하나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되죠. 그럼 일단 몇 팩이에요? 6팩인데 같은 게 B가 몇 번 있어? 2번 나오니까 이거 몇 팩으로 나눠주셔야 돼? 2팩으로 나누셔야 된다 이거죠. 그럼 잘 들어요. A끼리 이웃해서 이거 배열하는 경우 중에서는 B끼리도 이웃해서 붙어있는 경우도 들어가 있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또는 플러스 이번에는 누구끼리 이웃하는 경우 하셔야 돼. 그러니까 B끼리 보따리로 쌀 거 아니야. 그럼 뿌리는 방법 얘랑 어때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뭘 신경 쓰셔야 된다고? 2개 중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뭐야? A끼리도 이웃하고 누구? B끼리도 이웃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A끼리도 이웃하고 B끼리도 이웃하는 경우를 빼야 돼. 맞습니까? 그럼 보따리가 몇 개가 생겨? 그럼 하나, 둘, 셋, 넷, 5개를 일렬로 뿌리는 거니까 몇 팩이야? 분모에 뭐 나눌 필요 있니? 없습니다. 맞죠? 다 다르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개념이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좋아요? 네. 오른쪽 버튼을 1분 있다 껐다. 그죠? 지민아 1분 있다 껐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 몇 번 가냐면요 64번을 좀 보겠습니다. 64번
64번은 그 고1 때 박스 처리하는 거 좀 배웠어야 됐거든요. 박스 처리하는 거. 고1 때 박스 처리하는 게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이게 원순열에서 내가 좀 다른 풀이로 좀 피해 갔는데 여기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으니까 아시죠? 자 이제 고1 때 거 이건 그냥 적지 말고 봐. A, B, C, D, 뭐 E, F가 이렇게 있어요. 서로 다른 6개가 있는데 문제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A와 C 사이에 문자가 2개 들어가게끔 일렬로 배열하래. 아시겠어요? 다시 요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거기에서 A하고 누구 사이에 C 사이에 문자가 몇 개? 2개가 들어간 상태로 배열이 되게끔 배열하는 방법을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요 특정한 요 단서 조항을 박스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보따리랑 똑같은 건데 잘 들으세요. A하고 C 사이에 문자가 꼭 몇 개가 들어가야 돼? 2개가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박스를 만들 거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일단은 A하고 누구 사이에 C 사이에 반드시 어떤 문자가 몇 개 들어가야 돼? 2개가 들어가는 요 상황이 배열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요 상황을 만들어서 박스로 싸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이웃할 때 보따리 채로 움직이듯이 배열할 때 이제 이 박스가 통째로 움직이는 거야. 그럼 배열하고 나서 박스를 까면 항상 요 단서 조항대로 돼 있단 말이야. 박스 안에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일단 출발! A, C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될 수도 있어? C, A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A하고 C 배열하는 방법 몇 가지? 2가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고1 때 배운 거 지금 연상이 좀 되시면 좋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A하고 C가 이렇게 배열이 됐다라고 설정하시고 그럼 그 사이에 서로 다른 두 자리 있잖아. 거기에 이제 문자 2개를 꼭 넣어야지. 그럼 이제 A하고 누군 썼으니까 C는 썼으니까 4개의 문자가 남아있는데 이 중에 몇 개를? 2개를 뽑아서 배열을 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순열이란 말이야. 아시겠어요? 4C2하고 또 2팩 하지 말고 그냥 뽑아서 배열까지 해야 되잖아. B하고 D 뽑았으면 B, D랑 D, B는 다른 경우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문자 2개 집어넣는 방법이 4P 얼마야? 2라고 이렇게. 그럼 여기 구체적으로 B하고 누가? D가 들어갔다고 설정하자고.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이 박스 만드는 방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박스 만드는데 문자 몇 개 썼어? 4개 썼으니까 그 박스 하나에다가 남은 문자 2개. 총 박스 하나, 2개 해서 총 3개를 배열하는 것처럼 생각하라고. 그럼 박스가 통째로 움직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까면은 그 안에 항상 이 상태로 돼 있단 말이지. 그럼 박스 포함해서 서로 다른 3개를 일렬로 뿌리는 거 몇 팩?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박스 만드는 방법이야.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 필요하신 분은 잠깐 메모하셔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제 64번으로 갑니다. 64번 보세요. 64번. SCHOOL 스쿨이죠? 맞나요? 아니, 이것도 생소하네. SCHOOL. 여기 혹시 뭐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거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아니 뭐 없습니까? 이름이 토익이나 토플 안 봐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죠? 자, 집중! 그럼 스쿨이라는 6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요. 거기 보시면 2개의 누구? 2개의 요 O 사이에 적어도 몇 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된대. 그럼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맞지? 보통 뭘로 푸는 게 좋다? 여사건.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여사건의 경우를 빼게 된다 이겁니다. 맞죠? 그럼 실례가 안 된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몇 팩을? 몇 팩으로? 2팩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되는 거죠. 5, 5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사건의 경우를 빼주셔야 되는데 여사건이 2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네. 5, 5 사이에 2개가 적어도 들어가려면 반대는 뭐야? 빵개거나 아니면 몇 개? 1개 들어간 경우를 한꺼번에 더해서 빼주면 되겠지.
그럼 빵개 들어가는 경우는 어떻게 돼? 5하고 5가 그냥 붙어 있으라는 얘기잖아. 그럼 보따리로 취급해버리면 되니까 배열하는 방법 몇 팩이에요? 5팩이다 처리하시면 됩니다. 맞지? 그 다음 몇 개가 들어가야 돼? 한 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5하고 5 사이에 뭔가 문자 하나 집어넣어서 이런 모양이 나오게끔 배열을 하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박스 만들어야 된다고. 근데 5하고 5는 어차피 자리 바꿔봤자 똑같으니까 상관없고, 그러면은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맞지? 그러니까 4C1이나 4P1이나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 넣으면 되니까. 구체적으로 뭐 L이라는 애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 박스를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럼 이 박스에다가 남은 거 몇 개 있어? 3개. 그럼 총 하나, 둘, 셋, 4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되지? 곱하기 몇 팩이에요? 4팩.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박스 하는 걸 해봤으니까 68번 하나 더 합시다. 68, 69. 그 다음에 뭐 뒤로 넘어가서 살짝 몇을 풀고 그렇게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고. 68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68번.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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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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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 만약에 단수 조항이 많이 붙어있으면 이제 좀 이제 헷갈린다고. 근데 A하고 A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배열해달래. 그럼 A하고 A 사이에 홀수 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당연히 너희들은 경우를 나눠서 가셔야 되겠지? 어려운 문제들은 다 그런 겁니다. 첫 번째 A하고 A 사이에 몇 개? 하나 들어가는 경우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A하고 A 사이에 몇 개? 3개 들어가는 경우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A하고 A 사이에 몇 개 들어갈 수 있어요? 5개. 아 괜히 네모로 있다.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가는 경우 있겠지. 맞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따져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한 박스 만들라는 얘기야. 박스. 요 박스는 좀 전에 한 거랑 똑같죠. 갑니다. A하고요. 누가 있어요? A 사이에 문자를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 그럼 그 하나의 문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B나 C 맞습니까? 몇 가지예요? 2가지 맞습니까? 2가지 이렇게 할게요. 물론 이 C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죠? B 아니면 C가 들어갈 테니까. 몇 가지요? 2가지 됐지? 그러면은 이 박스가 만들어졌겠죠?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그럼 박스 하나랑 처리를 하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 요 사이에 B가 들어갔을 때랑 C가 들어갔을 때 배열하는 방법이 달라진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나눠서 가셔야 되겠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시 첫 번째 A, B, A라는 박스가 만들어졌을 때랑 두 번째는요 A, C, A라는 박스가 만들어졌을 때랑 배열하는 경우가 달라지겠네. 나눠서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박스가 만들어졌다고 쳐요. 그러면 A 2개에다 B까지 썼으니까 남아있는 게 B 2개 누구? C 2개 남아있다고. 그럼 B 2개, C 2개, 박스 하나, 총 몇 개를 배열하는 게 돼? 5개. 그냥 몇 팩이에요? 5팩인데 B 2개, C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이렇게 2번 나눠서 가셔야 된다. 기장 없죠? 자,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박스 하나에다가 C를 갖다가 썼기 때문에 남아있는 게 B 3개랑 C 하나지? 그러니까 얘는 몇 팩은 몇 팩인데 B가 3개 남아있어요. 몇 팩으로 나눠? 이렇게 가시겠습니다. 맞죠? 여기까지. 자, 그럼 두 번째 갑니다. 박스 안에 이제 몇 개가 들어가야 돼? 3개. 경우의 수를 또 나눠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3개 들어갈 수가 있지? A하고 A 사이에 제일 먼저
B에서 B가 3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맞죠? 니들이 나눠서 보셔야 된다. 두 번째 이제 어떤 경우 가능해? A하고 A 사이에 어떻게 3개가 들어갈 수가 있어? BBC. B 2개에다가 C 하나 들어갈 수도 있죠? 근데 요거 이제 배열하는 거 당연히 따지긴 따져야 돼. 집어넣는 것만 일단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어떤 경우 가능해요? A하고 A 사이에 B 하나에다 C 몇 개. 이렇게 들어가서 3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럼 배열을 해야 되겠지. 갑니다. 얘는 배열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B 3개 배열 하나만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박스 하나 만들었다고 치시면 되고 그럼 남는 게 박스에다가 C 몇 개? 총 3개를 배열하는 거죠? 몇 팩입니까? 몇 팩으로?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개념은 똑같은데요. 그냥 세부 설정을 니들이 좀 하셔야 된다. 뭐 그렇게 들어갈수록 좀 어려워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능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요 안에 요거 배열하는 경우 신경 쓰셔야죠? 요거 배열하는 경우 어떻게 나와? 몇 팩을? 몇 팩으로? 나누는 요 배열하는 경우가 들어가셔야 된다고 맞지? 여기까지 되겠어요? BBC나 BCB나 CBB나 다른 경우니까 요 배열하는 경우가 3가지 나오고 그럼 이제 요 박스 만들었으니까 뭐 하셔야 돼? 배열해야 되겠지. 그럼 이 박스 하나랑 누구 남아있어? B 하나랑 누구 하나? C 하나 남아있으니까 배열하는 방법 몇 팩이에요? 아 여기도 뭐 하는 거 안 했니? 배열하는 거 안 했나? 한 거죠 이거는? 그게 한 거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가시면 되겠네.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 요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그 안에 배열하는 방법 3팩을 몇 팩으로 나누셔야 돼? 2팩. 그럼 박스 만들었으니까 남아있는 게 누구 남아있어? B가 2개 남아있단 말이야 맞지? 그럼 B 2개에다가 요 박스 하나 배열하는 거니까 다시 몇 팩? 2팩. 몇 팩으로? 2팩으로. 이렇게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작업을 계속 하는 거예요. 경우 나눠가지고.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 얘만 처리하시면 되는데 얘는 뭐야? 5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B 3개에다 몇 개? C 2개가 다 들어가면 되지? 그럼 배열하는 방법 그냥 심플하게 뭘로 끝납니까? 5팩을 몇 팩으로? 2팩으로 이렇게 나눈 걸로 끝나겠죠. 이걸 싹 다 뭐해? 더해주시면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아마 4번에 90까지가 나올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와요?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올까? 나와요? 나옵니다. 나와. 4번에 90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9번 갑니다. 69번. 자, 이렇게 니들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나눠서 그 나눠진 상황 하에서 뭔가 순열이나 조합을 쓰는 거야. 이렇게 나누는 게 이제 니들이 어려워한다고. 자, 라이브 괜찮지? 그냥 괜찮지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 다음. 다른 학원은 수의학원은 저거 하던데. 수학인가? 그 네이버로 뭐 이렇게 화상회의 하는 시스템이 또 있어요. 이건 이제 유료로 돈을 좀 내고 하면 이제 지금 하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걔네들이 말을 하면 여기서 이제 걔네 말이 나와. 실제로 이거 화상회의 하듯이 뭐 이렇게 화면도 다 띄울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던데 그죠? 그걸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요. 보세요. 갑니다. 69번 이제 문제 읽어보세요. 69번. 자, A하고 B 중복해서 몇 자리 만들어? 7자리 만드는데 무조건 첫 번째에는 누가 들어가야 된대요? 무조건 첫 번째에는 A 들어갑니다. 무조건 첫 번째에는 A 들어가고요. 뒤에 그럼 6개의 자리가 남아있겠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B는 뭐해서 사용하지 않는데? 연속해서. 자, 이렇게 뒤에 6자리 남아있고요. 무조건 앞에는 A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럼 뒤에다가 이제 A 아니면 B를 배열을 해야 되는데
나 조건에서 B는 뭐 하지 않는다? 연속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멘트를 통해서 니들이 어떤 경우들이 있을지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B가 연속해서 나오면 안 된대. 그 말을 이용해서 앞에서 한 것처럼 어떤 경우들로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야 돼.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시면 좋아? B가 연속해서 나오면 안 된다며. 첫 번째, 뭐가? B가 빵개 있을 때부터 생각을 하셔야죠. B가 빵개 있다는 얘기는 뭐야? 뒤에 B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건 다 A만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다 A만 들어가면 B가 연속할 필요가 없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 거, 이 멘트를 읽고 문제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B가 하나도 안 들어갈 때, 하나 들어갈 때, 두 개 들어갈 때, 이렇게 나눠서 그때그때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순열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죠? 너희들이 진짜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거야, 생각하기가. 그럼 B가 빵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뒤에가 전부 다 누구로 채워진다는 얘기야? A. 다 A로 채워지니까 방법 몇 가지예요? 한 가지다 이거지. 다 A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B가 몇 개 들어가는 경우 있어? 그럼 B가 하나 들어가니까 네. 서로 다른 몇 개의 자리에서 그래서 한 자리만 택해서 거기다 B 넣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는 다 A가 들어갈 테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경우의 수는 6이 얼마? 1로 가시면 된다. 즉 그냥 몇 가지야. B가 어디 들어갔냐에 따라서 결정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이제 잘 들으세요. 3번부터 이제 가포순으로, 지금 이 단어 내용대로 가포순으로 풀 수도 있고, 지난 시간 수업은 가포순으로 풀어드렸어요. 근데 이걸 이제 조합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조합으로. B가 몇 개 들어가요? 계산은 조합이 훨씬 심플하다고. 그럼 B가 2개 들어간다는 얘기는 여기 뒤에 A가 몇 개 더 들어가? 4개 들어간다는 얘기지. 다시 뒤에 A가 몇 개 들어간다고? 4개. 뒤에 6개의 문자를 집어넣을 건데 거기에 B가 몇 개 들어갈 거야? 2개. 그러면 A가 4개 더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B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며. 맞습니까? 그게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이웃하면 안 돼. 그럼 뭐야? 이웃해도 괜찮은 애들부터 뿌려놓고 그 사이에 숑숑숑 들어가면 된다고 했잖아.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지금 뒤에 B가 2개 들어간다는 얘기는 A가 몇 개 들어간다는 얘기야? 4개. 그러니까 뒤에 A가 이렇게 4개 더 들어갈 거 아니야. 됐어? 그럼 맨 앞에 A가 있을 거 아니야. 맨 앞에 A가 하나 있는데 뒤에 A가 4개가 더 들어갈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럼 뒤에 A 4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그냥 한 가지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럼 사이를 찾아봐. 사이 흉흉.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몇 자리가 나와? 5자리. 그럼 이 서로 다른 5자리에 B 몇 개를? 2개를 어딘가에 2자리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넣고 여기 넣든 여기 넣고 여기 넣든 여기 넣고 여기 넣든 들어가면 그 사이에 A들이 낑겨있기 때문에 B끼리 연속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결론은 하나, 둘, 셋, 넷 몇 개의 B가 들어갈 자리가 생겨. 그 중에 몇 자리만 선택해서 B만 넣어주면 된다고. 근데 똑같은 B가 2개 들어가니까 배열할 필요가 없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합으로 생각하시면 누구로? 5C 2로 이렇게 하시면 좀 계산이 편하다고. 저기 어제 화요일 반은 그죠? 이거를 내가 가포순으로 풀어줬잖아.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풀면은 조금 계산이 더 심플해.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렇게 숑숑숑 집어넣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습니다. 어제 내가 가포순으로 풀어줬으니까 나중에 링크 올려주면 이런 것도 좀 참고를 하시라고. 다음 네 번째, 이제 B가 몇 번 들어가요? 3번 들어갈 수 있겠지. 그럼 B가 3번 들어간다면 맨 앞에 A 뒤에 A가 몇 번 더 나와? 3번 더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가 3번 더 들어갈 거야. 이렇게. 그럼 B도 몇 번 들어가야 돼? 그럼 B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몇 자리가 있어? 그럼 이 4자리 중에서 몇 자리 선택해서 4자리 중에서 3자리 선택해서 넣으시면 돼요. 43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럼 V자 어딘가에 B가 3번 들어가면 어쨌든 무조건 A가 사이에 낑겨있다는 말이지. 그럼 이제 B가 4번 들어가면 안 되죠? B가 4번 들어가면 무조건 B끼리 붙어있게 된단 말이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빼서
요 경우의 수를 더하면 돼요. 그죠? 화토방은 하나 더 배우는 거야.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71번하고 72번이 아마 숙제할 때 좀 걸릴 거야.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니들이 좀 숙제로 해와서 질문 처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에서는 뭐 안 나올 거야. 그거는 그냥 저기 처리하자고. 수업 시간에 별도로. 자, 그 다음에 이제 82번 보겠습니다. 82번. 82번과 흡사한 패턴으로 앞에 것들을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82번. 몇 번 좀 보시라고요? 82번. 좀 전처럼 뭐 경우를 나누는 거를 했으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82번 좀 읽어보세요. 82번. 82번 보시면 82번 보시면 1, 3, 9, 27. 즉 1, 3, 3의 제곱, 3의 몇 제곱? 세제곱. 이런 식으로 4개의 서로 다른 숫자가 있다는 얘기인데 중복해서 몇 개를 뽑아? 5개. 그죠? 중복해서 5개. 내가 풀어주는 것부터 복습하시고 숙제하시면 거의 다 풀릴 거야. 좀 어렵다고 느껴질 수는 있는데 계속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확통은 어쩔 수가 없이. 그 다음에 좀 자주 나오는 풀이는 외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점수만 빨리 뽑고 때려쳐야 돼, 이거는. 자기가 수학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수학과 간다. 그래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처럼, 그죠? 예림 정리,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 만들고 싶으신 분 혹시 있습니까? 수학에 관심이 많아서? 나중에 그 교양 과목으로라도 하나 들어보세요. 그러면 수업 시간 내내 증명만 해요. 아시겠어요? 뭐 하나 증명하셔야 교수 한 3바닥 쓰고 뭐 아시겠어요? 최근에 어떻게 수업하나 모르겠다. 증명만 한 3바닥 써요. 그게 저거. 시험 문제가 뭘 증명하시 이렇게 나와. 그럼 그거 쓰는 거야. 생각보다 재미는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증명할 때 니들이 배웠던 수학적 귀납법 이런 게 좀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증명할 때는. 자, 봅니다. 또 TMI인가요? 자, 보세요. A, B, C, D 이렇게 해서 순서쌍을 만드는데 A, B, C, D 곱해서 얼마를 만들어야 되는데? 27인데 27이 3의 몇 제곱이야? 3제곱. 그러한 경우의 수를 다 찾아봐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맞죠? 자, 그럼 역시나 생각하는 거야. 별거 없어. 어쨌든 5개의 수를 곱해서 3의 세제곱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곱해야 일단 얘가 나올까를 생각해서 배열하는 방법을 나중에 생각하자. 네.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어? 3의 세제곱 만드는 방법이 이 숫자 가지고 1, 4개에다가 3의 세제곱 하나 오케이입니다. 그럼 곱하면 얘 나오니까 맞지? 그래서 이걸 이제 배열하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거야, 이런 거. 니들이 어렵게 생각한다는 게 이런 거라고. 수학을 하면서 이렇게 경우 따지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걸 이제 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자꾸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뭐 있어요? 또 1, 3개에다가 3하고 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시면 또 나오지. 이거는 순열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생각을 하셔야 된다. 또 뭐 있어? 1, 2개 3, 2개 3, 3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럼 또 3의 세제곱 나오잖아. 또 있죠요? 없어요? 없습니까? 그럼 이제 경우들을 찾아냈으니까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을 따지셔야 돼요. 근데 뭐 가포순이긴 한데요. 이 숫자가 어디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정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몇 가지로 하시는 게 편해요. 그냥 5가지로 하시면 되겠지. 맞습니까? A, B, C, D 이 중에 누가 27을 갖고 가느냐 그걸로 경우의 수가 정해지니까 굳이 뭐 5팩을 4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얘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거 배열하는 방법이잖아 이제 A, B, C, D에다가 몇 팩을 몇 팩으로 이렇게 나누시면 될까요? 같은 게 몇 개 있어요? 3개 있으니까 이해돼? 선생님?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돼요? 5팩을 몇 팩으로? 3팩하고 몇 팩으로? 2팩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지. 유림미, 문경이 괜찮죠? 이거 3개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갑포순이 나오네요. 그죠? 갑포순이. 87번 하나 볼까요?
87, 88, 뭐 91, 뭐 이런 거 3개 푸는데 다 합쳐서 뭐 5분이면 끝납니다. 예정된 시간이 25분까지인가요? 뭐 그때까지 종료가 다 될 거야. 자, 갑부순인데 잘 들어. 최단 종로 구하는 건데 87번 풀 건데요. 미리 말합니다. 뭐 선생님들마다 가르치는 게 좀 다르긴 한데 일단 나한테 배우니까 뭐 이렇게 최단 거리 구할 때 이렇게 뭐 대각선으로 길 막아서 꼭 지나는 점을 찾아서 거기 지나는 경우들 다 따져서 더해라 뭐 이런 식으로 배운 사람 있어요 혹시? 없죠? 그러면 됐어. 대박. 자, 최단 경로를 구할 때는요. 완벽한 직사각형이나 거기에 살짝의 변형이 들어가는 경우만 갑호순을 쓰시고 나머지 경우는 그냥 일일이 세는 겁니다. 이제 그게 제일 빨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87번부터 볼게요. 이렇게 돼 있고 세로는 몇 개 있냐? 3개?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가 A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야? P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Q고요. 뭐 여기가 B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집중! 일단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부터 갑니다. 여기 봐. 네, 금방 끝나요. 다 됐다. 자, A에서 B까지 갈 거야. A에서 B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이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가려면 무조건 우측으로 아니면 위로만 가야 돼. 동의합니까? 최단 경로니까 A에서 B까지 가려면 우측이나 위로만 가야 된다고. 내려가는 순간 돌아가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는 순간 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우측 아니면 어디로 가야 돼? 위로 가야 돼.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A에서 B까지 갈 때 어쨌든 우측으로 몇 번 가셔야 돼요? 이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이라고 친다면 어쨌든지 간에 몇 층에서든지 간에 우측으로 가는 게 요놈이 몇 번은 나와야 돼? 4번은 나와야 된다고. 맞습니까? 하나, 둘, 셋, 4번은 나오셔야 된다고. 하나, 둘, 뭐 이렇게 셋, 뭐 이렇게 넷이든 어찌됐든 간에 4번은 나오셔야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건 몇 번은 나와야 돼? 하나, 둘, 셋, 넷, 몇 번? 5번은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지. 위로 가는 건 몇 번은 나오셔야 된다고? 5번. 한 번, 여기 이 라인을 따라가면 이렇게 온 다음에 위로 가셔야 되고, 간 다음에 위로 가셔야 되고, 위로 가셔야 되고, 위로 가셔야 되고, 간 다음에 위로 가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어? 여기까지 일단.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면, A에서 B까지 가려면, 일단 이 우측으로 가는 게 몇 번은 나와야 돼. 4번은 나와야 되고, 위로 가는 게 몇 번은 나와야 돼. 5번은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 맞아? 총 내가 9번 움직여야 된다고. 맞지? 그러면 요 기호 4개랑 요 기호 5개를 이제 배열하는 방법에 따라서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 라인이 정해지는 거야.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찌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호 몇 개야? 4개. 똑같은 거 몇 개? 5개. 이걸 일렬로 뭐 하는 거야? 배열하는 방법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동의하지? 그러니까 몇 팩을 몇 팩으로 4팩하고 몇 팩으로 5팩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완벽한 직사각형일 때는 이런 방법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 계산을 더 쉽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 얘든 9개를 배열해야 되니까 그냥 자리가 9개가 나올 텐데 아까 이거 컨비네이션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한 거 뭘로 바꿔서 하셔도 돼요. 9개 중에 누구 4개 뽑아서 얘를 갖다가 넣으시면 나머지 자리 얘가 들어가면 되니까 맞지?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다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렇게 갑호순을 써서 대표적인 겁니다. 여기 처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문제를 풀게. 봐봐. 87번. 87번은 뭐라고 나옵니까? A에서 어디까지 간대? B까지 가야 되는데 반드시 어디는 지나야 돼? 반드시 요 P라는 점은 지나야 되는데 Q는 지나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A에서 P까지 일단 가야지. 그리고 P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B까지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Q는 거쳐서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3분이면 끝나. 도모하지 않는 방법이 나오면 전체 경우에서 빼시는 게 좋다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계산은 어떻게 해요? A에서 어디 거쳐서? P 거쳐서 어디?
B로 가는 이 방법 중에서 뭘 빼시면 돼, 너희들은? 이건 빼는 겁니다. 빼기. 뭘 빼야 돼요? A에서 어디 거쳐서, 어디도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경우를 빼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A에서 P를 거쳐서 B까지 가는 방법 중에서 Q를 거쳐서 가는 방법을 빼면 나머지 방법은 Q를 안 거쳐서 가는 거잖아. 문제에서 원하는 게 그 방법이잖아. 맞지? 출발!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 지금 배운 가포선을 써봐. 무조건 우측으로 한 번 가야 되고 위로는 몇 번 가야 돼? 4번. 그러니까 몇 팩으로 나눠주시면 된다고. 맞습니까? 엔드. 그리고 우리의 최종 목표는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여기까지 가려면 우측으로 몇 번? 3번. 위로 몇 번? 2번이니까 몇 팩이야? 5팩을 몇 팩으로? 2팩하고 3팩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어요? 괜찮지? 그럼 마이너스 뭐 들어가셔야 돼?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은 앞에서 했잖아. 6으로 나누는 거. 그 다음에 P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 Q까지. 그럼 가로 2번, 세로 1번이니까 몇 팩을?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Q에서 B까지 가는 건 그냥 몇 가지야? 2가지. 2가지니까 그냥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빼시면 답이 나온다 이겁니다. 맞죠? 또 이런 패턴의 문제는 가포순을 써서 푸셔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뭐 참고로 얘기하자면 뭐 89나 90이나 뭐 92나 뭐 이런 것들은 일일이 세서 가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그 일일이 세서 간다는 의미가 뭔지 88번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88번 잠깐 문제 읽어봐. 다 끝나서 이제 1분 남았습니다. 91번은 그냥 보너스고요. 진짜 곧 끝난다. 다 끝났다. 1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금방 다 됐어요. 다 됐어요. 다 됐다는 말 2번밖에 안 했지. 곧 끝납니다. 곧 끝나요.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병원이 있고요. 맞죠? 또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가는데 뭐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여기 누워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사람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금방 끝나. 다 됐어요. 봐. 갑니다. 저 새끼 짜증난다. 갑니다. 자, 내가 곧 끝나고 한 30분 정도 더 하려고 했는데, 그죠? 금방 끝낼게. 자, 지금 여기서는 뭐야?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끝나야 돼? B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 읽어보시면 이상한 뭐가 있어? 감염된 무슨 바이러스, 코로나가 감염된, 그죠? 병원들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그 병원들을 피해가지고 가야 된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뭐 어디는 지나야 되고 어디는 지나면 안 되고 복잡하다고 아시겠어요? 그럴 때 항상 일일이 세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 몇 가지예요? 그럼 중학교 때 배우잖아. 한 가지. 그럼 열로 가는 방법은? 한 가지 맞죠? 이렇게 쭉 오면 되니까 됐지? 그럼 몇 가지?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맞습니까? 예림이 저거 속으로 저 새끼 왜 이렇게 안 끝내지? 자 합니다. 그러면 얘는 완벽한 직사각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막 단소조항이 붙어있고 애 누워있고 뭐 난리니까 아시겠어요? 일일이 세서 가셔야 된다고. 그럼 여기 몇 가지야?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오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전 단계의 수를 더해주는 거야. 항상 2가지. 그럼 여기는 몇 가지? 3가지. 1 더하기 2 하니까 3가지. 됐으면 참 좋겠네. 그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원래 이렇게 가는 게 병원된 B 안 돼. 그지?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오는 방법밖에 없잖아. 몇 가지? 한 가지. 맞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4가지. 3이랑 1이 더해서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내가 딱 갈 수 있는 방법만 그려놨죠? 네. 이렇게 가도 됩니다. 선생님 여기 병원 없잖아. 이렇게 가도 되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얘를 못 실어. 아시겠어요? 일로 가면 머리끄댕이 땡겨서 이렇게 태워야 돼. 아시겠어요? 안 된다. 이렇게 가서 쓱 태워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이렇게 밟고 지나갈 수 없는 태워서 할 때 여기까지 와. 그죠? 여기까지 오는 방법도 계속 얼마야?
네 가지 아시겠어요? 네. 오늘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가르마가 한 가지.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만 가면 돼?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완벽한 직사각형이니까 따지면 세 가지 나옵니다. 그죠? 3팩을 몇 팩? 뭐 이렇게 아니 일일이 세도 이 정도는 세 가지잖아. 그지? 4 곱하기 얼마? 3에서 몇 가지? 12가지다 이렇게 나온다고. 맞아? 그래서 일일이 다 세라고. 마지막 91번. 암산부터 풀려. 이거 암산. 야, 이거 한 3초 째려봐. 3초 째려보면 그죠? 야, 내 라이브로 듣는 애들 대놓고 욕하고 있겠다. 그죠? 드라마 봐야 되는데 빨리 끊어야 되는데 왜 이런 거 하냐? 자, 집중! 야, 그래파에 5분 더 하는 거지. 5분. 거기 그림 보세요. 빨리 문제 읽어봐. 네, 그래봐 5분 더 하는 거라니까 진짜. 25분까지잖아. 20분. 응? 20분. 나 25분까지를 알고 있는데? 누가 20분까지래? 다른 선생님들이? 나랑 의견이 다르지? 25분까지로 알고 있는데? 자, 갑니다. 이제 끝낼게요. 문제 읽어봤죠? 뭐야, 반드시? 반드시 이 위에 줄을 터치하고 가라는 얘기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봐봐. 위에 줄을 한 번이라도 걸쳐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문제 읽어보시면. 그럼 무조건 이 세로 길이 몇 번 쓰셔야 돼? 어디로 가든 간에 올라가면서 세로 길이 3번 쓰셔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쪽 길이를 최소 한 번이라도 타야지. 우리가 3번 다 타고 내려오든 한 번 타고 내려오든 2번 타고 내려오든 어쨌든 위에 라인 한 번 타고 내려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쨌든 위에까지 갔으니까 B까지 내려오려면 역시나 이 세로의 길이를 다시 몇 번 더 타야 돼? 3번. 올라갈 때 3번, 내려올 때 3번. 즉 세로의 길이 6번은 쓰셔야 된다고 맞지? 그 다음 가로로는 무조건 몇 번은 가야 돼요? 4번은 가셔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맞죠? 어딘가에서는 총 몇 번 움직여? 총 몇 번 움직이냐고? 대답하기 역시 짜증나. 몇 번? 응? 10번. 일부러 뭐 틀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0팩이죠? 10팩을 몇 팩 몇 팩으로 나눠야 돼? 6팩, 4팩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맞죠? 좀 많이 풀어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풀어드린 거 참고해서 정리 좀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테스트들 알아서 잘 좀 보시고 라이브로 하시는 분들은 밴드에다 올려놓으니까 참고해서 보시고 점수 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시고 아까 뭐 잠깐 그거 할 것만 자 라이브 끝. 이거 숙제 잘해서 와야 돼. 수고들 했어. 아까 친구들 거 계산 다시 한번 해보면 나올 거야. 오케이 됐고 니네 아까 뭐야 질문 빨리 이거 질문. 다른 분들은 짐 싸서 출석. 특별히 지난 숙제에서 오늘 진도 나온 거에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잠깐 하셔도 되고. 쌤, 저희 앞으로는 숙제 오답 아니에요? 뭐 안 하냐고? 오답. 그럼 숙제 해온 거 가지고 오답 아니에요? 질문. 오답은 뭐 산이 쌤은 오답을 따로 시키나 또? 아니요? 아니, 숙제 해오면 질문 받지 않아요? 봤죠? 언제 받아요? 오늘 안 받았죠? 아니 지금 그래서 그 질문하고 간단히 봐주고 있어.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수업 시간이 짧아서 오늘 같은 경우는 질문이 아까 내가 쓱 보니까 많지는 않아서 그냥 간단히 따로 좀 봐주려고. 네. 원래는 처음 스타트할 때 질문 받아서 해. 고생했어요? 어떤 거? 요거는 좀 되나? 어떻게 했지? 하나 더 있나? 아니, 준비가 안 된다고 무슨 소리였지? 요거는 이제 얘랑 흐름이 똑같아. 불러 왔네. 지금 뭐냐면 얘를 어떻게 풀었냐면 다 다른 자리라고 보고 일단은 뿌려버린 다음에 돌렸을 때 중복되는 경우가 몇 번 나오는지로 나눠주자. 여기 돌리면 3번 나왔지. 요거 이해돼? 네. 얼마? 똑같아요. 아우리도 어떻게 푸냐면 여기 서로 다른 몇 자리라고 생각해. 6개라고 생각해서 이거 했어. 뿌려버리면 되는데 색이 9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9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6개를 뽑아서 여기다 색칠해야 되죠. 그러니까 9개 중에서 6개를 뽑아서 색칠을 하면 되는데 지금 다 다른 자리라고 보고 있다.
그럼 다 다른 자리일 때는 P를 쓰는 거야. 배열해야 돼. 아 진짜 그래서 얘기해. 그러면은 요 9P6이라는 방법은 서로 다 다른 걸로 보고 뿌려버린 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것처럼 뭐 해야 돼? 돌려서 중복되는 건 나오는데 이거 돌리면 중복되는 거 몇 번 나와? 8번. 아니 하필 그 뒤를 바로 이렇게. 그럼 이거를 잘 계산을 해서 이 중에 누가 답이 나오나 찾으면 얘가 나와. 뒷정수 오지게 쳐다봤을 때. 이해됐어? 그럼 뭐 계산을 간단히 돌아보자면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까지 갈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럼 여기가 3이 있겠지. 네. 근데 팩토리얼로 뭔가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보자. 여기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더 곱해요. 그럼 아래도 똑같이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게 3, 3, 9니까 여기 빠지잖아. 그럼 8부터 1까지 곱하니까 8팩이 되죠. 진짜 괜히 내가 분모에 누구만 나와? 진짜 너무 이 팩도 맞아. 됐어? 목소리가 장교생. 장교생. 나는 안 돼. 아니 우리 같은 말 맞아. 기억이 이상. 그럼 9팩 집선에 3분의 같은 거 아닌데. 맞죠? 진짜 아니 그냥 같은 공간. 다 다른 걸로 배열하고 돌려서 중복되는 건 3번 나오니까 3분의 9팩 맞아. 오프라인 이게 문제예요. 얘는 돌리면 다 다르잖아. 요새는 많이 못 치워질 것 같아. 이거 같잖아요. 스타트. 아니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여기다 A를 넣으면 A의 오른쪽이 뾰족한 거 나오잖아. 네. 여기다 A를 넣으면 A의 오른쪽은 여기야. 아. 다 다르다고 이거. 걔는 그냥 6팩. 집 가야겠는데? 이해돼? 그러니까 걔는 왠지 이런 문제에다 껴놔서 원순열을 이용하는 문제처럼 넣는 거야. 근데 다 달라. 그러면 6팩이라고. 그냥 뭐 앞으로까지. 됐어? 근데 이거 하니까 몇 개는 낸발까지는? 거의 다 44분. 요거는 어렵지 않잖아. 남자 2명하고 여자 몇 명? 6명쯤. 남자 2명이 한 면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남자 2명이 이렇게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가든 이렇게 들어가는 얘기. 근데 완전 막차는 어디야? 근데 어차피 돌리면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 2명을 넣는다라고 치면 이제 A, B냐 B, A냐는 다른 경우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와. 그러면은 어딘가에 2명 앉았으니까 나머지는 다 서로 다른 자리지. 거기에 남아있는 6명 뿌리면 되니까. 못 말해 나. 얘는 8명 중에 몇 명만 앉혀야 돼. 그러니까 일단 8명 중에서 몇 명을 뽑아. 그럼 그 4명을 여기다 앉혀야 되거든. 아니 뭐라고? 이해돼? 근데 쌤 어차피 알고. 그러면 기준 잡아서 가는 거야 이제. 왜냐면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4자리만 앉아야 되니까. 이렇게 앉든 뭐 이렇게 앉든 여기에 4명만 앉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A라는 애를 기준 잡는다 쳐봐. 그럼 A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다르지. 101번 또 A의 우측에 한 자리 있는 거랑 101번 또 A의 우측을 점 찍어서 넘어가는 거랑 다른 경우잖아. 근데 A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경우 여기는 간다? 아니 그럼 돌리면 똑같아지는 거지. 진짜? 뭘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원순열은 기준 잡는 방법이 한 가지잖아. 저쪽 빠지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기준 잡는 방법이 몇 가지가 생겨? 자연스럽죠. 2가지. 걸어가야 되잖아 많이. 어떻게 돼가지고? 2가지. 하나, 둘, 셋. 아니 이거를 90도씩 돌리면 다 똑같잖아. 아, 여기 하냐 여기 하냐는 다른 거지. 2가지 이해됐어? 매일 앉혔잖아. 그럼 3명만 더 앉히면 되지. 근데 다 다른 자리가 7개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 다른 자리 7개 중에서 3자리 뽑아서 애들 뿌려야 되는 거지. 그건 아니지 한 됐어? 네. 오케이 정리해서 가지고 이거요. 아 너도 이거냐? 두 번째가. 4명 잡았잖아. 불러 앉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앉는 거예요. 원신열을. 4명만 그 4명을 앉는다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렇게 앉아도 되고 어쨌든 여기 비내자가 8개 있으니까 그 중에 집을 만들어서 4자리 앉으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까지 잘했어. 그래서 A, B, C, D가 똑같다고 쳐봐. 그러면 이제 A라는 애 앉는 거 기준 잡을 거야. 나 이산수 met한 거. 그러면 여기 2개잖아. 똑같아. 여기 A 앉는 거랑 여기 A는 앉는 경우는 다르지. 네. 왜냐면 A 우측으로 자리가 하나 더 있는 거랑 네. A 우측으로 점 찍어서 넘어가는 거랑 다르잖아. 네. 근데 여기 A 앉는 거랑 여기 A 앉는 경우 아 돌리면 똑같아. 이런. 그러니까 기준 잡는 게 몇 가지야? 2가지. 뒤에. 됐지? 여기 아니면 여기.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앉았다고 쳐. 그 다음부터는 쉽잖아. 이제. 7, 2, 3. 7, 3. 서로 다 7자리. 3자리 앉혀야 돼.
되겠지. 아, 7P3이구나. GP3. 네.